유관순, 신사임당, 마리 퀴리. 그 다음은? 우리가 읽어온 위인전에 언제나 여성들의 이름은 지워져 있었다. 누나이거나 어머니이거나 부인인 여성들을 제외하고는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듯했다. 쓰고 싸우고 살아남다는 우리가 늘 원해왔던 위인전이다. 위대한 여성 25명의 이야기가 가감없이 펼쳐져 있고 우리는 그저 그들의 이야기에 빠져들면 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널스북입니다. 저희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도서 소개 프로젝트의 오늘이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장영은 작가의 쓰고 싸우고 살아남다라는 책을 소개하기로 했죠. 여성 작가들이 읽은 책을 읽으면서 그들의 어떤 개인적인 고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그런 고통이나 좌절을 어떻게 견뎌내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나, 이런 걸 보면서 되게 힘과 용기를 얻잖아요. 이번 달에 좀 뭔가 힘을 얻고 싶은 마음에 장영은 문학연구자가 쓰신 이 25명의 여성 작가의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을 고르게 됐어요. 이 책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삶은 상당히 특별한데요. 왜냐하면 쓰고 싸우고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여자로 산다는 거는 참 많은 것들과 싸우는 일이기도 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쓰는 여자들의 어떤 이야기를 읽는다는 게 정말 현이 말한 것처럼 좀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처지는 4월에 꼭 필요한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책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모두 글을 쓴 여성들입니다. 장영은 문학연구자는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요. 25명의 여성들은 모두 글을 써서 돈을 벌었다. 취미로 글을 쓴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은 살기 위해 열심히 썼다. 필사적으로 글쓰기에 매달렸다. 또한 이 책을 여는 일부 쓰다의 첫 번째 순서로 수록된 마르그리트 듀라스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글을 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혼한 여성으로서 생계와 자녀 모두를 책임져야 했던 도리스 레싱, 아버지의 반대와 여성의 학업에 대한 차별을 뚫고 작가로 살아갔던 버지니아 울프,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낼 수 없었던 시절을 지나 시대의 아이콘이 된 시도니 가브리엘 콜레트, 질병의 고통과 끊임없이 평생 싸우면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던 프리다 칼로, 가족의 상처를 직면해내고 그것을 독특한 글쓰기로 통과해낸 앤 카슨, 남편의 외도와 생활고 속에서도 끈질기게 절박하게 글을 썼던 실비아 플라스, 흑인이자 여성으로서의 삶을 녹여내는 제이디 스미스, 평생을 칩거하며 방대한 분량의 시를 썼던 에밀리 디킨슨까지. 이들이 살아온 삶과 글쓰기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고, 서로 다른 시대와 환경에서 살았지만 글쓰기라는 작업을 고수해온 이들의 작품 레퍼런스들이 이 책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아마 관심이 생긴 작가가 반드시 있을 거고 그의 작품을 반드시 찾아 읽게 되실 거예요. 여성 작가들은 평생에 걸쳐 편견과 차별 그리고 폭력에 맞서야 했는데요. 심지어 여성의 글은 허영에 들뜬 취미에 불과하다는 근거 없는 어떤 무시 그리고 소문과도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주 오랫동안 여성은 겸손하면 능력이 부족하다고 의심받고 자신감을 드러내면 교만하다고 질타당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글을 쓰는 일이란 일종의 싸우는 일, 곧 투쟁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 대법관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마녀, 악랄한 운동가, 괴물, 극도로 불쾌한 인간, 좀비 등의 악담을 들었으나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글로 남겼습니다. 크리스타 볼프는 작품을 쓸 때마다 검열과 출간 금지를 당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글쓰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거릿 애트우드는 환경, 인권, 페미니즘을 주제로 디스토피아 소설을 썼고, 수전 손택은 전쟁의 폭력성을 고발하면서도 아름다움과 희망의 가치를 전달하는 데 문학과 예술이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페미니즘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고, 토니 모리슨은 흑인의 역사와 문화를 소설을 통해 조명했습니다. 고난과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치열하게 투쟁한 여성들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함께 힘과 용기를 안겨줍니다. 이 장에서는 7명의 작가가 등장합니다. 주로 전쟁이나 혁명기, 독재 정권의 탄압 등을 무릅쓰고 글을 써내고 삶을 살아나간 여성들입니다. 한국 전쟁을 몸으로 겪어낸 끈질긴 작가 박경리, 독재 정권의 탄압에 시달리며 글을 썼던 헤르타 밀러, 칠레의 현대사를 살아내고 써낸 이사벨 아옌데, 케냐에서의 20년을 글로 빚어낸 이자크 디네센, 침팬지와 함께 사는 활동가 제인 구달, 문화 대혁명을 살아낸 작가 이윤 리, 도시의 삶과 생명을 위해 투쟁한 작가이자 활동가 제인 제이콥스, 삶을 이어나가기 힘든 상황에서도 이 장의 여성들은 끊임없이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헤르타 밀러는 물었습니다. 침묵하면 불편해지고 말을 하면 우스꽝스러워지는 곤혹스러운 시대에 과연 문학은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성들은 살아남았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들이 궁금하시다면 장영은 작가의 쓰고 싸우고 살아남다를 꼭 읽어보세요. 근데 이게 너무 그러니까 너무 멋있는 여성들이 많아가지고 맞아. 맞지. 좀 꼽기가 쉽지 않아. 거의 이상형 월드컵 수준이네요. 페미니스트 이상형 월드컵. 저는 책에 동양 여성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동양 여성들은 더 쓰고 싸우고 살아남기 힘들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뽑은 사람은 가네코 후미코라는 운동가이자 작가이자 아나키스트인 인물입니다. 영화 박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박열이라는 독립운동가이자 아나키스트의 파트너. 근데 이분은 되게 특별했던 게 일제강점기라는 시대를 살아간 일본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옳아서가 아니라 원해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열하고 파트너가 됐던 것도 그렇고 운동을 했던 것도 그렇고 아나키스트로 살아갔던 것도 그렇고 나다운 게 뭘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해가지고 갑자기 일왕 암살을 기도 갑자기요? 네, 일왕 암살을 기도하셔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이제 자기 운명을 또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서 자결을 하셨거든요. 진짜 나 자신다운 게 뭔지를 끊임없이 탐구했다는 점에서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화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보셨나요? 영화 못 봤어요. 아, 저도요. 왓챠 플레이 있겠죠. 저는 토니 모리슨이죠. 아. 근데 이게 너무 예상과 같을 거라 생각했어. 약간 예상했어요. 아하. 조금. 제가 에투드를 진짜 좋아하고 여기 에투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리슨이 굉장히 제일 궁금했고 그 이후로는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흑인 여성 작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작품을 따라 읽는데 그 중에서 토니 모리슨 정말 단연 압도적인 스케일과 압도적인 작품성을 갖고 있다. 너무 훌륭하죠. 그거 생각하고 평소에도 유튜브로 클립 같은 거 많이 찾아보거든요. 와우. 근데 되게 센. 그러니까 엄청 뭔가 강인한 여성의 이미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클립 중에 하나, 굉장히 유명한 클립인데 어떤 여성 작가가 막 인터뷰를 하면서 되게 막 좋은 질문들을 막 하다가 근데 언제쯤 백인들에 대한 그것도 쓸 거냐? 언제쯤 주류에 편입을 하실 거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모리슨이 웃거나 하지 않고 당신은 그 질문이 얼마나 인종차별적인 질문인지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색을 하고. 그러면서 당신이 정말 무례하다. 근데 그런 식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백인들한테도 되게 그런 어떤 무시? 얘는 주변부에 머무내고 흑인들에 대해서만 쓰는 애야. 그래서 동시에 흑인들에게도 굉장한 비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모리슨은 너무 있는 그대로 쓰는 거야. 우리도 착한 사람 많고 한데 뭐, 미화를 안 해주는 거야. 미화를 안 하고 진짜 막 살인하고 죽이고 좀 좋은 걸 그릴 수 있잖아. 근데 모리슨이 그것에도 거부를 하거든요. 그 당신이 좋게 보이고 싶어하는 대상이 누구이냐. 그것은 백인들의 세상이고 자기는 그런 거에 관심 없다. 멋있다. 진짜 너무 개존멋.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모리슨이 그렇게 강인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30번이 넘게 절필 선언을 했다는 거. 뭐 작품 하나만 쓰고 나면 막 이젠 진짜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30번을 반복했대요. 진짜 재밌다. 그래서 나 너무 인간적이어서 좋아졌어. 리웨이가 뭘 했는지도 사실 우리가 다 예상 가능하죠. 리웨이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요? 그럼요. 아, 그래요? 제가 그 정도로 난리쳤나요? 거의 뭐 손택 집에 가면 손택밖에 없어. 손택 그 서가 있죠. 그러니까. 손택서가 있죠. 손택을 골랐어요. 수잔 손택.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라서. 왜 좋아요, 좀 손택이? 하고 싶은 거를 그냥 다 해보고 죽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제일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욕심이 되게 많고 그 욕심과 야심을 감추지 않고 그거를 엄청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너무 있고 그거를 다 말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단하다. 약간 틀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수잔 손택이 뭐 굉장히 정당하고 모든 것을 뭐 클리어하게 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되게 많은 논쟁 속에 있었고 그녀를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지금도 있는데 그런 어떤 적 만들기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해보고 싶은 분야를 다 도전해보고 뭐 방송, 영화, 음악, 사진 어쩌고 저쩌고 다 진짜 하고 대단하다. 비평도 쓰고 모드 쓰고 연극도 올리고 그 리웨이가 하고 싶은 모든 게 거기 있네요. 모든 행보가 이 사람 되게 자기 욕심껏 잘 살았다 이런 원 없이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사람이라서 여기서 만났을 때 되게 반가웠어요. 너무 재밌네요. 사실 저는 경향신문에서 연재를 할 때부터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수잔 손택 언제 나올까? 분명 있을 텐데 이 연재 맞아, 속에. 맞아. 축약된 위인전인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위인전 되게 좋아했는데 저도요. 여자는 유관순이랑 퀴리 부인 퀴리 부인 신사임당 그런 세 명밖에 없었는데 모든 여성 위인들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진짜 좋아요. 그 셋 말고 없었나? 없었어요. 헬렌 켈러. 헬렌 켈러. 헬렌 켈러. 설리번 선생님. 근데 그것도 다 안 밝혀진 거잖아요. 원래 헬렌 켈러가 얼마나 훌륭한 아나키스트였고 그쵸. 진짜 완전 정치가였는데 그니까. 그런 삶은 없고 설리번 선생님과의 어린 시절만 선생님 때문에 울었잖아. 워터. 뭘 어떤 기성의 어떤 이미지에 맞게 살아온 여자들만 다 조명이 됐었는데 이 책에는 정말 자기 멋대로 살았던 여자들이 많아서 너무 좋았어요. 되게 통쾌하더라고요. 저희 셋이 그 고른 가장 인상 깊었던 여성들이 다 사우다에 속한 여성들이거든요. 맞다. 저희들 싸우고 싶나 봐요. 네. 싸우고 싶네요. 여러분 함께 싸워요. 꼭 읽어보세요. 잘 싸우고 살아남아요 우리도. 우리 살아남아요. 꼭.